그래서 커피 추출이 기본 원리를 보려면 커피가 뭔가 그러면은 뭐 사실 앞에는 간략하게 좀 설명하는 그런 것인데 원두에 있는 1000개 이상의 화학 성분을 물에 용해시켜 다양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음료. 그래서 정말 많은 성분들이 커피에 녹아 있죠. 이런 게 바로 커피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커피가 굉장히 신비롭고 내 동작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너무나 재밌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떤 물질이 용해된 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렇게 바라봐야 얘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추출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생두의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로스팅을 통해서 이제 로스팅 전에는 이런 식으로 세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막 이렇게 구워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이런 뭐 음식에 있는 화학 반응들은 사실 많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로스팅을 통해서 이런 다공질 물질, 여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물질로 변화되게 되는데 이것을 곱게 갈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을 투과시켜서 물에서 이제 추출물을 뽑아내는 게 결국 커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스팅 된 걸 그라인딩을 하게 되면은 뭐 내부랑 외부 막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라인딩 여기 되면 여기 내부가 다시 외부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냥 벽에 굉장히 많은 방들로 돼 있는 그 물이 살짝 열려 있는 그런 벽에 우리가 물을 침투해서 거기 있는 물질들을 그냥 물에 녹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딱딱하게 로스팅을 통해 내부의 가스를 팽창시켜 세포벽 사이에 다수의 크랙을 생성, 그라인딩을 통해 물리적으로 세포벽을 절단하고 단면적을 극대화 이런 식으로 써줬네요. 결국 여기에 있는 물질들을 물에 녹여내는 게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는 원리인데 화학성분을 용해할 때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브루잉이랑 익스트랙션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사실 여기는 브루잉 핸드드립의 그림만 넣었는데 그 에스프레소를 제외한 모든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사실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보면은 결국 브루잉에서 화학 성분은 확산 현상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을 이용하고 그리고 친수성 성분들 위주 추출. 그래서 친수성 성분들만 추출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사실 친수성 아니면은 뭐 하이드로포빅한 거, 지용성 뭐 이렇게 딱 극단적으로 나뉘지 않고 친수성도 정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약간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물이랑 친한 애들이 더 나오기가 쉽고 그리고 물이랑 정말 안 친한 애들도 사실 안 나오려 해도 친수성 성분들이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안사님이 저 집 밖에서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PD님이 나가다가 이렇게 툭 쳐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굉장히 극소량 정도는 물에 안 친한 애도 나갈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나온 성분들은 친수성, 그러니까 물이랑 친한 애들 위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논문을 따라간다면 뭐 브루잉 일드라든지 농도를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거고 온도, 추출량, 분쇄도 이런 거를 뭐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루잉에서 좋은 추출이란 부정적인 맛이 나오기 전까지 맛을 추출하는 것이 이상적인 추출 방법.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입자에서 얘들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 드리퍼에서 물이 나올 때 부정적인 맛이 나오기 전까지 추출하는 것이 이상적인 추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솔트, 사워, 스윗 뭐 이런 비터, 플랜트 이런 맛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딱 끊어서 이상적으로 추출하는 게 브루잉에서 좋은 추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에스프레소는 어떤 추출 원리냐? 그러면 압력을 이용해서 커피 내부에 있는 화학성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프레소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과일 같은 걸 이렇게 즙을 짠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가스를 저거 가스 넣는 기계 아시죠? 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힘으로 안 녹는 애들까지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에. 압력을 이용해서. 근데 제가 레몬 스퀴즈 짤 때 이제 짜서 주는 카페? 뭐 가게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백화점에 가면 그거 딱 많이 있는데 갈 때 너 온도 1도 다르게 추출했어. 저 레몬 맛 바뀌었잖아. 이렇게 하면은 뭔가 굉장히 이상하죠. 사실 얘네들이 그냥 힘으로 밀어내는 건데 거기서 온도가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뭐 가스는 여기서는 이제 용해도가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고려 안 하고 그냥 얘가 밀어내는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할 때 온도가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얘가 커피가 아닌 걸로 생각을부터 먼저 해서 그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일 때 물리에서는 일반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애만 특이하게 움직이려면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에 근처던가 속도가 막 빛의 속도 근처로 가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작아서 그 원자 수준으로 작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커피는 전혀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냥 음식으로 그냥 성분이 물에 녹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런 과정에서 과연 온도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어떤 그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냐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증기압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증기압을 이용해서 증기압이 보통 1.2에서 1.5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치면은 그 압을 이용해서 추출하다가 이제 스프링 장력을 이용해서 추출하니까 좀 더 이제 압력이 세게 돼지고 그때부터 이제 크레마가 나오기 시작하죠. 크레마는 이제 3바만 돼도 이제 충분히 나와요. 저희 머신으로 딱 3바 재면서 측정해도 딱 나오게 되는데 3바보다 좀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크레마가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고 뭐 1바, 2바 이렇게 되면 크레마 없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크레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증기압에서 뭔가를 추가해서 그 동력을 추가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페이마 261 굉장히 사실 제가 커피를 배울 때도 굉장히 오래 썼던 그런 머신인데 여기서는 모터 펌프 및 열 교환기를 해서 이제 얘네가 거의 다 잡아먹었죠. 와 정말 멋진 머신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압력, 그 구바 내외의 압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서 이 시점까지 와서 계속 이 방법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개선하고 해서 지금까지의 머신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압력을 올리니까 크레마도 달라지고 이런 에스프레소의 그 특징적인 것들이 계속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추출 성분이 영향을 주는 게 그 압력이라는 소리인데 실제로 우리가 UVBIS라는 분광기를 통해서 이런 그 빛의 흑강도를 이용해 가지고 압력에 따라서 이제 차이를 줘봐도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네 라고 이제 저희가 측정 결과를 토대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는 메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온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논문을 포함한 정말 많은 논문들이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논문 보여주면서 과학적으로 다 보여주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가 이 논문만 하더라도 압력을 측정할 때 이제 샘플 준비 과정을 보면은 그 샘플 준비 과정에서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온도 측정에 대해서는 그 온도 측정에 대해서는 샘플 준비뿐만 아니라 측정 과정에서도 논문 내에서 모순이 있어요. 근데 그런 논문이면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 이것도 사람이 쓰고 그걸 약간 리뷰어들한테 확인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높은 논문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뭐 네이처, 셀, 사이언스 뭐 이런 논문으로 갈수록 그런 게 엄청 그 빡빡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순들이 있어. 너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체크는 해봤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대조군을 명확하게 판별을 해서 이게 이 다른 원인으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 조스가 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조군은 비교를 해본 거야? 이런 거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음식, 맛 이쪽에 대한 논문은 그런 것들이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문을 많이 이제 쇼잉 안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여기 보여준 거는 이런 식으로 성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압력에 대해서 추출 원리를 좀 알아보고자 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석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압력에 따라서 진짜 달라지는구나. 이것도 이제 분석적으로도 좀 알아봤고 저희가 쇼룸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곳에서도 압력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연해보고 아까 말했잖아요. 막 이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맞는데 다른 요소로 인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 없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달라지네요.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계속 테스트해보면서 얻어와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 성능을 이어주는 게 압력이다. 이런 부분을 확립을 해온 거죠. 근데 아까 논문에 모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논문을 쓴 저자도 그 모순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예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인지를 못하면은 그냥 아쉬운 거고 인지를 한 상태면은 나쁜 사람인 거죠. 실제로 논문 쪽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디텍션 다시 회수되는 것도 많고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모순이 있다는 걸 어떻게 그거를 하세요? 확신하세요? 그거를 네. 결과 그 사람이 한 방법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모순이 어떻게 있냐 이런 걸 보면은 얘가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결과는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걔가 측정한 결과에는 그게 없어. 똑같이 나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분명히 다르게 나올 텐데 그러면 다르게 나오는 거에서 샘플링만 따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이 샘플링 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데이터를 거기 넣었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하면은 얘는 이 데이터를 이 논문 쓴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긴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거는 모른다 인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통해서 이 결과 틀렸어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결과를
근거 있게 맞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맞는 결과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측정한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를 이제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제 커피를 한다 했을 때 그 모순을 찾아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고려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거 고려해서 또 실험해 봅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 같은 게 이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고려를 못했는데 그걸 고려한 사람이 다른 결과를 얻었어. 아 저게 맞구나. 고려 못했으니까 나쁜 놈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더 진리에 다가가는 거죠. 발전해 나가는 네, 발전해 나가는 거죠. 과정이군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네요. 저희가 이거 하나로 계속 토론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이게 뭔가 맞고 틀리고를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발견하고 수정하고 해나가면서 조금 더 완벽하진 않겠지만 조금 더 가까운 정답에 다다르는 거네요. 그죠. 그럼 그 과정이 없으면 그 결과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정말 그 실험 모임하는 거 저도 죽을 것 같거든요. 뭐 늦은 밤 계속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네. 아 진짜 힘들다 약간 이러는데 그럼에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예전부터 그래 왔다는데요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해보고 예를 들어 그냥 커피 그냥 확산되는 거 보는 거 정말 간단한 실험이잖아요. 집에서 해본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해봐서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런 걸 보고 이런 것들을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그러면은 정말 정확한 커피 추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출과 상관 있는 변수, 추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어떤 애들이 영향을 주는 건지, 어떤 애들이 그냥 상관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유일하게 압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수가 굉장히 다양히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 추출 온도, 유속, 도직량, 분쇄도, 추출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머신에서 얘네들로 인해서 압력을 변화하게 하고 그 압력에 의해서 맛이 변화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포터필터에 블라인드 바스켓을 빼고 얘는 넣고 한번 이렇게 저희가 물을 줘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을 계속 밀게 되니까 얘는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져요. 얘는 물이 가다 막히죠. 이걸 생각을 하시면은 얘는 압력 저항이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압력 저항은 너는 절대 못 지나간다. You shall not pass 하면서 이제 딱 막아버리는데 그러면 퍽에서 압력이 얘는 0인 거랑 마찬가지고 얘는 맥스. 그러니까 여기 그 실제로 구동부가 주는 압력 최대치가 여기에 전달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퍽을 만들면은 무한대가 아니죠. 압력 저항이. 이 근처의 어느 시점으로 생성이 될 거고 그 생성되는 지점은 추출할 때마다 추출하는 동안에도 매번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압력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 압력 저항이 어느 정도 생성될 건지를 영향을 주는 요소를 그거에 대한 변수를 찾아보면은 생각해보면 얘네들이에요. 도직량을 많이 하면 그만큼 못 통과하게 저항을 만들겠죠. 분쇄도를 곱게 하면은 못 지나가니까 영향을 주겠죠. 패킹 상태. 추출 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추출 온도가 올라가면은 내부에 있는 아까 제가 다공성이라고 해서 이제 동굴 같은 걸 만드니까 보여드리니까 그 동굴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비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기체가 다 이제 들어가 있고 그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팽창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압력 저항성이 세지는 거고 얘네들이 많이 나가서 그러면 차가우면은 얘네들이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막고 있겠네요. 이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물이 밀려가면서 들어갈 건데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힘이 어느 정도 세냐 이거인 거죠. 그래서 추출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압력 저항을 많이 만들다가 그 많이 팽창한 만큼 이제 물에 더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추출 후에는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추출 속도가.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보면은 처음엔 느리다가 그 가스가 다 이제 물에 밀려 나가게 되면은 실제로는 얘가 그 압력 저항을 충분하게 만들기 위한 분쇄도보다 더 굵으니까 더 굵게 만들어야겠죠. 이게 저항성이 퍽 저항을 높이니까 그거보단 굵으니까 원래 얘네 입자만의 압력 저항에 맞는 걸로 돌아와서 물이 더 빠르게 지나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추출 온도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은 결국 커피 퍽의 상태를 바꿔주는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 저항이 계속 바뀌면서 실제 퍽에 걸리는 압력은 매 추출마다 달라지고 압력이 아까 추출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매 추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네들로 인해서 맛이 변한다는 맞는 말이에요. 맛이 변하잖아요. 추출이 달라지니까. 얘네들을 다르게 하면 맛이 다른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제어하면 동일한 추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어쨌든 일정한 압력을 나타낸다고 커피 맛이 동일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는 19g을 넣고 네네. 또 하나는 18g을 넣고 추출했어요. 네네. 그래서 리얼라인이 동일한 압력을 맞추니까 네. 19g의 9바를 맞추고 네. 18g의 9바를 맞춰서 동일한 압력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도진값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추출낼 수 있는 동일 시간에 추출낼 수 있는 고형물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맛이 바뀐다는 거 아닌가요? 추출 농도를 동일하게 맞추면은 그겠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얘기할 때 압력이 똑같으면 모든 현상이 똑같아요는 사실 아니에요. 기본적인 추출 그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딱 5ml씩만 추출한다고 합시다. 네. 압력에 따라서 영향을 줘요,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말 다 바꿀 거예요. 왜냐면은 5ml일 때는 얘가 나오다 만 거니까. 근데 이 추출물이 다 나와서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이 압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추출이 다 됐다라는 시점에서는 압력에 의해서만 맛이 바뀐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9g, 18g 하면 추출되는 속도가 다르겠죠. 네. 그럼 추출되는 양이 18g이 더 빨리 나오겠네요. 그 물이 더 빨리 나오겠네요. 빨리 그럼 더 물이 묽게 나오겠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추출물은 다 나온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는 1대3 브루 레시오를 해야 다 나온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19g 한 거를 1대3 그 용량에 맞춰서 해서 비교하면은 아마 구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다른 것들 다 동일하게 맞추면. 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시는데 저희가 그 모임 실험에서도 한 게 네. 커피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다름을 많이 집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액체가 다른 거에서.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의 퍼스티브 컨트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긍정 대조군. 얘네들이 진짜 같은데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될까. 그래서 동일한 액체를 열심히 섞어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얘네들이 같은지 다른지 판별을 해서 그 정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랑 실제 다른 거 해서 그 정답률, 그리고 샘플이 뭐 아리까리한 거 이렇게 해서 정답률을 해가지고 실제 얘네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별을 해요. 사람들의 그 인지 능력 내에서. 근데 완벽하게 동일한 거 줘도 커피인들은 절반이 안 나와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마실 때도 사실 완벽 100% 동일한 건 없잖아요. 왜냐면 마실 때도 우리가 느낌에 따라 다르고, 예를 들어 내가 첫 모금, 두 모금 이거에도 내 인지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 능력 내에서 얘네들이 변하는 건지 그 능력 밖에서 변하는 건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른 것만을 찾는 게 매우 이제 교육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같은 건데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이 그냥 정확한 대종을 두고 실험을 해보면은 저희가 실험해봤을 때는 압력만이 영향을 줬고 추출 얘기만 하자 그래서 자꾸 딴 얘기로 세는 걸 제가 지금 다 맡고 있는데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직량 오케이. 그러면 18g, 19g 어떤 동일한 어떤 브루레이쇼랑 이렇게 변수 맞춰서 하면은 맛이 같아질 수 있다고 치면 분쇄도는요? 분쇄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분쇄도도 똑같은 도직량이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거랑 거의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분쇄도가 너무 풀려 있어서 압력을 아예 못 받을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압력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을 때까지 분쇄도를 굵으면 동일한 압력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유량을 엄청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예를 들어 뭐 못하겠지만 현실성이 없지만 그렇게 추출할 수 있다면 맛은 동일하다. 제가 그거를 처음에 그냥 그 사고 실험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스프레소 A를 추출했어요. 그거랑 동일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가 완전 맛이 간 상태로 에스프레소 A를 추출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변수 중 하나를. 첫 번째는 압력이에요. 예를 들어 분쇄도를 말씀하신 대로 핸드드립으로 잘못 가는 거야. 근데 A라는 에스프레소랑 똑같이 추출을 해야 돼요. 한번 얘는 9바로 추출했으니까 9바로 추출을 해본다 하면은 유량이 아니면 유속이 미친 듯이 많이 나오겠죠. 저항값이 낮기 때문에. 네, 저항값이 낮기 때문에 진짜 브루잉 정도면은 이 공간을 다 채워야 그 똑같은 에스프레소 압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양의 에스프레소가 있겠죠. 두 번째는 유량, 유속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력은 거의 0이겠죠. 그러면은 A라는 에스프레소가 있고 엄청 많은 B라는 에스프레소가 있고 C는 크레마도 없는 그냥 0바로 거의 0바로 추출된 에스프레소 3개가 있겠죠. 이 두 개는 얘는 에스프레소라고 부를 수 없을 거예요. 같은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물이 많이 들어간 거지 얘를 40g으로 물만 날려버릴 수 있다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요소는 다 들어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력으로 지나갔으니까 물이 얘가 성분을 그 물에 안 녹는 성분들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요소인데 안시타님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달라질 건데? 그게 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근로 시간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사실 추출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그런 애들이 아닌 거죠. 우리 UV 빛을 통해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압력에 따라서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게 90도 정도의 고온의 에스프레소랑 그냥 추출했을 때
얘네들의 앱소번스 흡수율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오히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머신의 구조에서는 우리가 커피퍽의 압력의 저항성을 바꾼다는 거. 죄송한데 전에 그래프 좀 다시 봐도 돼요? 그럼요. 혹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 왜 갖고 오셨는지? 저 너무 한 빠르게 시간에 끝내려고 죄송해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약간 이해를 하면은 저희 네네. 구독자분들 거의 다 이해를 하신 거거든요. 어차피 편집해가지고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저 그래도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고 오케이, 싶어가지고.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그냥 딴 생각하면은 금방 넘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근데 저 좀 정신 좀 차리게 물 한 잔만 하면 지금 정신이 안 차려져가지고. 또 이거 커피에 또 부족한 파물을 또. 약간 플렉스. 아니 저희 물 테스트 하다가. 플렉스 아닙니다 저희. 네. 자린고비. 이거 가려야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온도를 바꿔주면 아까 말한 대로 팽창되는 정도가 달라지죠. 네. 요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압력 저항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스가 고갈되면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낮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퍽에서의 압력도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퍽에서 압력을 얘기하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실제로 얘네들이 압력이 저항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는지는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압력이 바뀌었다. 이거는 우리가 온도가 바뀐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압력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95도 평균으로 했을 때 90도 평균을 했을 때 추출되는 속도가 바뀌더라. 압력 저항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도는 퍽의 저항성을 바꾸는 요소다. 그걸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래프고요. 압력이 그 제일 최상위 변수다라는 거를 그죠. 또 보여줘. 그러니까 온도가 바뀌어서 추출 시간이 길어졌지만 온도가 바뀌어서 압력이 바뀌어서 추출이 시간이 변한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온도뿐만이 아니라 분쇄도도 그렇고 도진경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결국에는 그 변수의 변화가 압력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압력의 변화가 커피 맛을 바꾼다. 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압력만 동일하게 할 제어하는 수 게 있으면 맞아요. 그걸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나마 그래야 덜 흔들릴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압력을 동일하게 한 채로 온도만 바꿨다 했을 때가 파란색, 빨간색이고요. 나머지가 압력이 바뀌었을 때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압력이군요. 오른쪽에 압력이 9바, 7바, 7바 하고 이제 초록색은 그거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면 9바를 평균적으로 맞추면 똑같을까? 이거 직접 실험하셔가지고 만든 네네네. 저거 다 사인 그래프 만들어서 만들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주세요. 왜냐면은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가면은 너무 다들 좋을까봐 여기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니까 빠르게 지나가려 했는데 이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학생들만 있었으면 교수님들이 아주 그냥 흡족해 하시겠는데요? 그럼요. 저 굉장히 학교에 불타오르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에 불타오르지만 뭐 약간 한 2, 3일 지나면 까먹는 학생들. 많이 까먹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압력 저항성 향상, 가해지는 물의 요석 다 똑같이 퍽에 걸린 압력의 증가 이런 것들을 해서 현재 머신의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압력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이제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저는 컨트롤이라는 말도 여기서는 쓰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컨트롤 한다는 거는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변화시키고 있음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변화시키고 있음. 근데 이런 게 왜 그럼 압력이 영향을 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압력에 따라서 왜 다를까? ASV라는 게 Apparent Specific Volume이라는 건데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다들 싫어할 것 같은데 안스타님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잠시 꺼놓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오실 동안 안스타님한테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면 다 이해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페시픽 볼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물질 1g이 있다고 치면 걔가 차지하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체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고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물에 녹는 애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에 녹았을 때 그 부피 차지하는 게 살짝 달라져요. 얼마나 물에 잘 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볼륨을 하는지, 그래서 그 apparent라는 말이 붙는 거거든요. apparent specific 볼륨을 이런 것들을 쫙 계산해서 나타났을 때 맛을 어떻게 느끼는지, salty한지, 그러니까 짠지, 신지, 단지, 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쫙 나뉘어버려요. 여기서 보시면은 0.33 밑으로는 salt로 보통 느끼고, 보통 느낀다는 거예요.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뉘는데 보통 스페시픽 볼륨이 낮을수록 더 물이랑 친하고 그리고
물이랑 좀 더 이제 이렇게 잘 관여를 하려 하고 그리고 이제 혀에서도 좀 더 이제 그 리셉터가 위치하는 데가 달라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분자의 크기? 뭐 약간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왜냐면 분자의 가벼운- 크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래요? 빨리 네. 날아가는 향들은 저희가 그거 확산 얘기하면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늦게 저는 날아가는 그거 안 애들은- 믿는 게 네. 그 확산 실험도 해보면은 그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에 얘네들이 확산이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사인 볼트랑 달리기 대회를 해요. 1cm를 달려요. 둘이. 그러면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잘 안 나죠. 네. 둘이 1cm 같이 네, 다니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두 개의 차이는 분명히 나요. 네. 그 예를 들어 확산할 때 입자가 작을수록 더 빨라요. 아. 네. 근데 그게 차이를 줄 거냐? 예를 들어 뭐 약간 이과 개그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물을 좀 더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분자식 써가지고 네. 그거를 하루에 100리터 먹으면 죽는다. 굉장히 독성 있는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실제 보는 범위 내에서 차이를 주는지 네. 뭐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논문 뭐 이용되거나 이런 거 아까 현상이 중요하다 한 이유도 네. 그 현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ASB에 이렇게 돼서 나뉘는데 네. 올라갈수록 굉장히 친수성이 크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이런 뭐 분자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로는 압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물에 얼마나 잘 녹느냐 걔네들이 제일 크리티컬한 팩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잘 녹아서 나오니까 그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치니까. 제일 잘 녹아서 나온다기보다는 저압이든 고압이든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어차피 나와요.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리스트레토를 극한으로 적게 막 10mm 추출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는 다르게 얘기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얘네들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물에 ASB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에 녹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에스프레소에서 물에 녹을 필요가 없어요. 성분들이. 에스프레소 기름 나오잖아요. 네. 친수성 약한 애들은 기름에 녹겠네요. 근데 그 기름이 안 움직이겠죠? 안에 녹아 있어. 그 입자에 있어서. 근데 압력이 걔네들을 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걔네들을 더 많이 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ASB가 높아지는 애들은 점점 압력이 높을 때만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분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실험 결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에스프레소에선 추출 시간이 아니라 압력에 따라 맛을 변화한다는 걸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신맛이 나오고 단맛이 나오고 쓴맛이 나온다 이러는데 이게 맛이 느껴지는 비율로 보면 맞아요. 근데 보통 이거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대기 타고 있다가 나온다 뭐 이런 거는 내한테 돈을 쥐어주지 않는 이상 성분들이 난 안 나오고 있을 거야 하다가 나오진 않아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형식이냐면은 예를 들어 압력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그래프가 그냥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래프예요. 저압에서는 저압이든 고압이든 신맛에 해당되는 아까 말한 ASB가 작은 애들은 다 나와요. 그 위에 이제 좀 더 압을 올리면은 스윗한 애들은 아까는 정말 이제 조금 밀려 나오다가 그냥 신맛이 나가다가 이렇게 툭 치고 나온 애들 정도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비터, 오일리, ASB가 큰 순으로 점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3바로 이렇게 추출해서 멈춰버린다. 그럼 위에 거는 아예 안 나오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압이 되어야만 나온다. 요건 아니고요. 사실 근데 예를 들어 삼바에서 네. 처음에 한 10초, 15초를 추출을 한 것과 네. 그리고 삼바 동일하게 한 30초에서 35초까지 추출한 거는 네. 약간 동일하게 신맛은 나는데 좀 그거는 후반에 추출한 게 단맛이랑 쓴맛이 더 나는 제가 것 그거 같아요.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추출 이후에 얘기를 하면은 죽인댔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출 이후의 얘기거든요. 제가 그거는 너무 쇼룸에 허를 오시면은 찌르는 질문에 들어가지고 지금 말 아니요, 맞추는 거 아닌가 혹시? 그거는 정말 쉽게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2부로 넘기던가, 네. 왜냐면 추출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2부로 넘기던가, 네, 네. 아니면 정말 궁금하다, 2부까지 못 기다리겠다. 네. 쇼룸 오시면은, 아니 이게 2부나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 나 9시에 끝내려 했는데, 자꾸 오케이. 그 아니, 학생 9시면 한 빨리 분이, 끝나요. 학생이, 선생님 이거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그거는 그렇게 먹었는데 네,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부로 이제 넘기던지, 네. 왜냐면 오늘은 추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네. 추출 이후의 변화예요. 그건 추출 이후에 변한가요? 네네. 그 정도만 힌트를 드릴게요. 추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추출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왜냐면은 추출에서 그렇게 다른 맛을 느꼈는데 추출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라 추출이랑 커피를 내리는 거랑 혼동해요. 아까 말한 추출이랑 커피를 내리는 거랑 혼동하다니. 네, 그 두 개는 다른 커피를 얘기예요. 내리는 거죠. 아니에요. 추출이 커피를 왜냐면은- 내리는 거죠, 선생님.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죠. 추출의 정의가 이 성분을 물에 녹이는 거라 했잖아요. 네. 그거랑 내린 성분을 마시는 거랑은 동일 행위가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니까 내려서 마시는 왜냐면은 분이 얘가 내릴 때까지 이 성분이 똑같이 나오더라도 네. 맛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맛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러면 시간이 추출이 지나면 영향을 안 맛이 줬네요. 변하기 때문에. 네, 추출 얘기가 아니네요. 얘는 똑같이 나왔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똑같은 고기를 사왔어요. 고기 사는 행위는 똑같죠. 네. 한 명한테는 구워주고 한 명한테는 생으로 줬어요. 네. 똑같은 고기 사왔는데 왜 맛이 달라? 음.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추출하는 것과 그 먹는 것과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까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입으로 넘기던지 아니면 쇼룸에 오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설명 잘하거든요. 그걸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으시면 추출 시간에 따라서 퍽에 걸리는 압력이 다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에스프레소 길게 뽑는다고 특정한 맛이 추출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산바로 미친 듯이 오래 뽑아도 여기 해당되는 맛이 안 나와요. 그냥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각 맛들은 단일 분자가 아니라 해상 맛의 뉘앙스를 가진 수많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거에 대해 설명한 건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또 이거 짤을 이제 만들어서 이게 데이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해를 위한 이미지예요. 딱 여기까지 싸워한 게 나오고 이게 스윗한 게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추출 초반이 이제 그래프는 그 성분이 녹아 나오는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익스포넨셜로 떨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그 세기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실제로 여기 오면 딱 오일리한 게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위한 그래프인 거 이거를 혹시나 이해를 잘못하실까봐. 그래서 일반적인 머신에서는 압력 제어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펌프 압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기존 머신들을 저희가 봤을 때 펌프 기반이다 보니까 펌프는 힘을 주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물을 흘리기 위한 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력을 만들 때 굉장히 큰 그 단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뭐 플로우미터도 여기 달아서 여기선 심지어 물이 다시 돌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에스프레소 추출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들이 개발된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추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단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그 동력을 이제 구성하면은 여기 이제 다양한 리스트릭터, 저는 리스트릭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프레셔 로스를 만드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압력이 구동부랑 추출부랑 동일하지 않은데 아까 말한 대로 추출부가 그 압력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둘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변화를 이쪽에서 피드백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게 그런 것들을 그 기기적인 장비를 통해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단위로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커피 추출을 하자라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희 머신 특징이 뭐 완벽한 압력 제어를 만들고 추출 횟수 상관없이 매번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압력적인 제한성.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하는 거는 결국은 항상 같은 커피를 낼 수 있는 기기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그래프가 중요한 변수들만 바꿀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최대한 디자인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압력을 보면은 저희가 압력을 다시 추출하는 걸로 이제 보더라도 10번을 추출하면 10번이 계속 동일하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출을 하는 건데 그럼 이런 정확한 추출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업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많아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카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피 맛보다는 이제 카페인 충전하러 이렇게 가는 카페들이고 거기서 맛이 좀 틀어지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더 타겟하는 저희가 이제 좀 더 같이 이상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항상 동일하고 이게 정확한 커피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커피를 항상 난 일정하게 내리고 싶어. 일정하게 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릴 수 있어가 되거든요. 일정하게 내려야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걸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완벽한 커피를 만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 로스팅을 한다. 그러면 로스팅이 QC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항상 일정한 조건으로 하는 걸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희 쇼룸 내에서 이제 직원들이랑도 좀 이제 맨날 피드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쇼룸이나 아니면 저희 머신 나가 있는 데나 이제 공통적으로 받는 얘기 중 하나는 세팅 시간이 없어져서 좋다예요. 매번 추출을 비 오면 바꾸고 뭐 그라인딩 뭐 그 피크 오면 바꾸고 이런 거 없이 매번 동일하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커피 추출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현상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온도에 대한 오해는 좀 내려두고 이런 변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에 맛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유는 얘가 유일하게 커세이션,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주는 요소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온도가 추출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왜냐면 얘는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를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압력을 이제 제어하지 않는 그런 머신에서는 온도, 뭐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추출된 성분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로 서머리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스타님 이해되시나요? 안스타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제가 그냥 이해한 거는 리얼라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압력이 가장 상위 변수이기 때문에 압력만 정확하게 맞추면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다. 네네. 동일한 에스프레소를. 네. 그래서 우리는 압력을 컨트롤하는 데 집중한다 네네. 인 거고, 네. 그게 제일 상위 변수이기 때문에 결국엔 분쇄도와 도직량,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조절을 하면은 그게 압력을 바꾸기 때문에 맛이 달라지는 거다. 네네. 압력을 똑같이 하면은 그 변수들이 조금 다르더라도 결국엔 맛은 추출 현상은. 추출 현상은 갖다 줄 수 있다. 또 맛은 다른 부분이니까. 네. 항상 현상들이 혼용돼요. 왜냐면 말하면서도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가 네. 머신은 추출 현상을 제어하는 툴이고 네. 그걸 완벽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이 얘기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는요 하면은 그건 추출 현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현상을, 아까 말한 제일 먼저 하는 거, 현상을 이해하는 거, 각 현상이 뭐고 우리가 거기서 뭘 제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네. 그것들을 손님한테 서빙 될 때까지 그걸 항상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